게시판 나오나요? 네. 혹시 산다님 나왔나요? 안 왔군요. 산다님이 질문한 거예요. 홈페이지에. 뒤에 잘 들리십니까? 예. 그 산다님이 질문한 건데 답을 못 올렸어요. 여지껏요. 그래 오늘 글로 올리는 거 대신 본문으로 답을 하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자,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무의도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의 에센스를 읽으신 공덕으로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돌아와서 한번 질문을 보시면요. 8종도로는 4선까지만 닦고 그 이상의 공무변처부터 비상비비상까지의 무색계의 4가지 삼매는 윗바사나로 닦는 건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경전에 보면은 대념적용에 8종도가 4가지 삼매만 나와요. 대념적용 보면. 초선, 2선, 3선, 4선. 대념적용의 신수, 심, 법에 가면 법에 4개의 삼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4가지 삼매는 8종도로 닦는가 이런 질문이 됐다고 여겨집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8종도로는 8개 삼매를 다 닦기도 하고요. 4가지 삼매만 나올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8종도뿐이 아니라 경 전체를 보시게 되면 삼매, 계율 삼매 반야 개정회 중에 삼매가 8가지 삼매, 초선, 2선, 3선, 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8개 삼매를 다 완성을 하고 계율 완성, 삼매 완성 그것까지가 그리고 반야 어느 정도 이러면 아나함이죠. 그런데 반야 완성까지 하게 되면 해탈입니다. 양면 해탈.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삼매 아까 반야 완성이라는 건 상수멸입니다. 삼매 8개를 완성하고 그거보다 더 높은 상수멸까지 상수멸은 삼매라고 안 하지요. 상수멸까지를 완성하면 양면해탈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또 다른 경우수로 이거와 다르게 삼매가 4가지만 초선, 2선, 3선, 4선을 완성하고 반야 완성을 하면 양면해탈이다의 경우수도 나옵니다.
특히 부처님께서 당신 자신도 아까 앞서 설명한 계정의 삼매 8개를 다 닦으시고 완성하고 상수멸까지 해서 양면해탈하셨다. 당신이 이렇게도 나오고, 또 어떨 땐 당신 자신이 8삼매가 아니라 초선, 2선, 3선, 4선을 완성하고 양면해탈하셨다라는 이렇게도 나옵니다. 경전에. 당신께서 두 가지 경우가 나와요. 그런데 강묵스님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세워보셨나 봐요. 세워보셨는지 아니면 그 어떤 유명한 외국의 학자가 세워봤다는 걸 옮긴 것인지, 결론은 이 두 가지 수가 거의 비슷하게 경우 수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불교 학자들이 둘 중에 하나는 위경이다. 처음엔 이랬대요. 왜냐하면 8삼매를 다 닦고 상수멸을 해서 양면해탈과, 여긴 8개인데 여긴 4개 삼매를 다 닦고 똑같은 양면해탈했다가 논리적으로는 모순인가요? 우리의 논리로는 모순이죠. 왜 모순인지 전달됐습니까? 하나는 8개 삼매를 다 닦았다는 거고, 하나는 공무변처부터는 안 닦은 거고 1, 2, 3, 4만 닦았다는 거예요. 4선까지만. 그래, 모순이어서 불교학자들도 혼돈스러웠던 건데, 결국은 불교학자들의 결론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다로 끝냈답니다. 이유는 맨 처음에 1, 2, 3, 4, 5, 6, 7, 8 상수멸이 그게 위경이다 그랬대요, 오히려. 그런데 그 경들을 찾아보니까 역사적으로 똑같이 오래된 부처님 당시까지 가는 그런 경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원시경전, 더 오래된 것 같기도 보이니까 그게 위경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하고 그 학자들이 결론을 냈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데 우리로서도 알 수가 없다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경우 수가 둘 다가 많이 나오니까 둘 다가 가능하다 이렇게 여기면 되겠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왜 그런 두 가지 경우 수를 다 이야기하셨는지는 우리로서는 지금 알 수가 없지요. 다만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하고 하긴 하지만 그 추론을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래서 그냥 추론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가지 경우수 다 있다. 이렇게 여기시면 돌아와서 그래서 경에 지금 대념처경엔 4선까지만 나왔지만 똑같은 경우 수로 8삼매가 다 나오는 경우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8정도는 4선을 닦는 경우도 있고 8선까지 닦고 넘어 상수멸, 그 너머에 상수멸이 돼서 해탈하는 경우 수가 있다라고 먼저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질문은 일단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면 도로 커지죠? 이거 화면이 도로 커지고 요건가?
표시됐나요? 지금 요거에 대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 비상처는 이룰 수 없는 건가?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8정도로.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8정도를 열심히 닦으면 4선까지를 이루는 게 아니라 4선을 이룰 수도 있고 비상비, 비상처까지 이룰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공무변처에서부터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 비상처에 대한 가래는 윗바사나를 통해 극복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이상은 윗바사나가 공무변처부터만 윗바사나로 극복하는 게 아니고요. 초선 이하의 세계, 욕계지요. 욕계부터가 전부 윗바사나와 사마타를 삼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선부터만 윗바사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여기서부터 윗바사나 해야 되는 거죠. 윗바사나를 많이 얘기했었는데 한번 간략하게만 정의하면 크게는 윗바사나의 제일 큰 통론과 작은 강론 이렇게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립니다. 제일 큰 통론은 욕계, 색계, 무색계 세 가지 세계, 이 모든 세계가 형성된 거다. 형성이라는 어원은 두 개 이상이 함께 모인 거. 두 개가 한 쌍으로 모인 거. 두 개는 두 개인데 어떤 두 개냐면 반대되는 두 개. 남자, 여자, 양, 대소, 고저, 장단. 반대의 두 개가 한 쌍으로 모인 거. 그래야 반대의 두 개가 한 쌍이어야 어떠한 세계가 만들어지죠. 컴퓨터의 가상현실 세계도 이분법, yes, 예, 아니요.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on, off. 그걸 그냥 단순히 숫자로 0, 1로 표시한 건데 두 개의 반대되는 게 있어야만 컴퓨터 세계도 만들어지고 뭐 두 개의 반대되는 게 한 쌍이 아니면 아무런 세계도 없는 겁니다. 그래 윗바사나 돌아와 제일 큰 거는 형성된 세계는 애초에 두 개 이상이 모였으니 궁극의 실제가 아니다. 그게 윗바사나예요. 그걸 부처님께서는 형성된 건 변하고 변하는 것은 아트만이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 궁극의 실체가 아니니까 괴로움이다. 이게 제일 큰 윗바사나. 즉 욕계, 색계, 무색계는 전부 궁극의 실제가 아니다. 제일 큰 윗바사나인 이유가 그러므로 무색계까지를 떠나야 세계를 떠나야 궁극의 실제다. 그런 얘기죠. 그게 윗바사나의 제일 큰 뜻이고 작은 뜻은 각각의 세계에 모든 이 세계에는 욕계, 색계, 무색계에는 아무리 높아도 조금이라도 위험함이 있다. 사실
두 개가 모였다는 그 단어 아까 대소구조 뭐 이런 거로 했지만 선과 악도 두 개죠. 또는 행복과 괴로움 두 개죠. 늘 두 개인 세계에는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게 혹은 부처님께서 이 세계에는 달콤함도 있지만 반대말이 위험함도 있다. 선도 있지만 악도 있고 뭐 이런 말씀. 그러니까 작은 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이 세계에는 있다. 이 세계가 지금 사람 세계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모든 세계. 작게는 이게 윗바사나입니다. 작게와 크게가 모두 모순이 아니게 연결될 겁니다. 돌아와 그러면 그 윗바사나를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높은 세계에서는 가면은 거기서 그거는 위험함이 없을 거야. 거기서 계속 살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그 높은 세계를 결국은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세계가 윗바사나다 해야 출발이 떠나려고 노력을 출리하게 되지요. 물론 사실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 윗바사나가. 팩트죠. 모든 세계에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윗바사나를 많이 공부 지으면 지혜가 개발이 된다가 윗바사나가 이해돼야 출리를 빨리 하려고 할 거니까 모르는 것보다는 공부가 빨리 될 거죠. 머물려고 하는 것을 덜 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돌아와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죠? 색계는 전부 삼매천이 맞나요? 초선천, 이선천 이렇게. 자, 삼매 그 전에 욕계부터 우리 보면 욕계에는 지옥, 축생, 악귀, 사람, 그리고 요 사람 위에 6개의 천상 하늘이 있죠. 여기까지가 욕계지요. 그리고 욕계는 경전을 보면 요 우주가 맞습니다. 색계는 여우주가 아니죠. 이유는 이 우주가 멸망할 때, 수축해서 멸망할 때 대다수의 중생이 색계의 제일 낮은 광음천으로 옮겨가니까 색계 중에 제일 낮은 천상으로 우주가 멸망할 때 글로 옮겨가니까 색계는 우주가 아니죠. 그러면 색계가 아닌 우주는 욕계겠지요. 그러면 아까 거론한 지옥부터 6개 천상의 신까지는 욕계지요. 또는 각고로 좀 전에 멸망할 때 얘기했지만 우주가 생길 때 처음에 한 점에서 팽창해서 생긴다도 경에 계셔요. 빅뱅 이론. 처음에 우주가 생길 때에 사람은 아직 없고 광음천에서 신이 색계에서 한 분 돌아가셔서 여기에 그 하늘나라에 오지요. 천상에 제일 높은 분으로 신으로. 그러면 그렇게 보아도 이 욕계는 색계가 아니죠. 자, 이 우주는 욕계입니다. 여기 욕계부터 윗바사나를 해라가 계신 게 욕계는 쉽게 얘기하면 감각적 욕망이 많은 세계입니다. 자, 여기만 얘기하죠. 욕망을 출리해라 떠나라 팔정도에 계시는데 욕망을 떠나라도 욕계를 떠나라가 윗바사나입니다. 왜 떠나냐면 욕계에는 달콤함도 있는데 반대편에 위험함도 있다 이러셨죠. 그 위험함이 아까 윗바사나의 작은 뜻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 윗바사나는 오선부터 하는 거라기보다 처음인 지금부터 윗바사나를 하고 욕계를 떠나려는 윗바사나 하고 욕계보다 높은 게 색계의 초선천이니까 초선이라는 사마타를 증득을 하러 또 가야 되는 거죠. 정리하면 욕망의 세계를 위험함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윗바사나 하려고 하고 지혜로 사유하고 그거보다 높은 초선천은 욕계가 아니라 색계니까 초선을 사마타를 증득하는 또 별도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죠. 더 정리한다면 욕계를 윗바사나 시킨다고 해서 초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초선이라는 사마타는 별도의 증득의 방법을 통해서 그 상태가 돼야 별도의 공부예요. 그러나 왜 윗바사나를 먼저 하냐면 욕계를 떠나겠다는 게 우선이 돼야 그 다음에 더 높은 초선이라는 사마타를 증득할 그게 생기는 건데요. 반대로 무슨 얘기냐? 반대로 한다면 욕계가 너무 좋으면 윗바사나 아니고 반대로 너무 좋고 달콤하면 초선을 하기 싫거든요. 여기가 너무 달콤해 죽겠는데 무슨 초선이야. 그런가요? 예. 그래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같이 닦아라 부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걸 부처님 말씀으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경전에. 부처님께서 초선을 되셔요. 증득하셔요. 닦아서. 초선이 되고 나서 이선을 이선이 뭔진 모르시지만 그런 게 있을 것 같다. 근데 나는 그래서 이거보다 높은 산매가 있을 것 같다. 하고 닦으려고 하셨어요. 근데 안 돼.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게 왜 안 될까? 이선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초선의 위험함을 공부짓지 않아서다. 그래서 초선의 위험함을 많이 공부짓고 그 다음에 이선을 닦아서 이선이 되세요. 이선이 되신 다음에 이렇게 사유하세요. 이거보다 높은 산매가 있을 거야. 삼선이죠. 그거 하려고 하시는데 되지가 않아요. 왜 안 될까? 그 이유를 어디서 찾으시냐면 삼선의 방법이 잘못됐을까? 이렇게 찾으시는 게 아니라 먼저 이선이 달콤하다는 거죠. 지금 이선의 위험함을 내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선의 위험함을 공부 많이 짓고 삼선을 닦아 되시고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혹시 어떤 분은 야 부처님께서 그 해탈하실 때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그냥 금방금방 되셨는데 뭔 소리야 지금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순일이가 얘기한 경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어떤 경우에선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어렸을 때를 떠올려서 바로 이렇게 금방금방 되셨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초선이 되고 이선이 되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래 초선의 위험함을 공부 많이 지었다가 초선과 이선 사이의 텀이 100년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분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초선에서 되고 나서 이선을 하려고 하는데 1시간 동안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년이나 1시간이나 시간 차이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선이 왜 안 될까 하고선 1시간이더라도 초선의 위험을 1시간 동안 공부를 많이 진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리고 이선을 닦아서 되고. 시간의 텀이 중요한 건 아니죠. 정리해 봅니다. 부처님께서 초선을 닦으시고 이선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선이 안 되네. 왜 안 될까? 초선의 위험함을 내가 잘 몰라서야. 초선의 위험함을 공부 줘야지. 초선은 부처님께서 죽을 만큼 좋은 병에 걸린 거다 하셨어요. 죽을 만큼 좋은 것은 달콤한 거 맞습니까? 병 걸렸다 할 때 병은 위험한 거죠.
초선이 되시고 이선이 안 될 때에는 죽을 만큼 좋은 애만 방점을 두신 거고, 위험함을 많이 공부지은 건 병에다가 방점을 두신 거고, 그래서 이선을 닦아 되신 거예요. 이선을 되고서도 삼선이 안 되는 이유는 이선에 위험함이 있을 거다. 그걸 윗바사나. 그리고 삼선을 또 증득하고. 전달됐나요? 부처님께서는 초선부터만 나오시는데, 좀 전에 경애선, 요걸 조금 거꾸로 가보자고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살을 붙여보자고요. 그러면 초선 이전에 부처님께서는 초선부터 초선이 됐는데 이선이 왜 안 될까 이렇게 나오는데, 초선 이전에 욕망의 세계도 초선이 되려면 위험함을 공부 많이 지어야 되나요? 이건 다른 경우에 나오죠. 그리고 8정도의 바른 사유가 욕망의 세계에 감각적 욕망을 출리하겠다, 성내지 않겠다, 해코지 않겠다. 이거 바른 사유. 이거 윗바사나 맞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경 하나로 가면, 뽀따빠따 경으로 가면, 좀 전까지 초선이 되면 좀 전까지 있었던 욕망의 세계가 소멸하고 초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세계가 드러난다. 초선이 높은 세계가 되니까, 초선이 되니까 고전에 아까 자기가 속했던 욕망의 세계가 소멸하고 이렇게 되죠. 욕망의 세계가 소멸했다라는 건 윗바사나가 됐다 그 소리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정 나눈 얘기를 한번 전체를 정리해 봅니다. 욕망의 세계는 위험하다라고 먼저 윗바사나를 공부해야 됩니까? 욕계는? 그리고는 먼저 그렇게 사유하고 그 다음에 초선의 방법을 닦아야 됩니까? 그때서야 초선이 잘 중득이 되나요? 되지요. 초선이 된 다음에 초선의 희열은 거칠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순일 얘기가 아니라 초선의 희열은 거칠다. 거친 것보다 더 난 수승한 삼매를 닦겠다. 지금 거칠다 그 표현이 윗바사나입니다. 지금 윗바사나라는 게 다 이제 정리가 되나요? 초선이 되기 전까지는 거칠다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욕계에 있는 중생이. 그게 아니죠. 초선이 무조건 돼야 돼요. 되고 나서 초선은 그 희열이 너무 죽을 만큼 좋지만 이건 거칠다. 이 거칠다가 이 부정어법이 왜죠? 더 높은 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는 이선이라는 방법을 다시 더 닦아서 돼야 되죠. 삼매가. 이선이 됐어요. 이선은 초선에 비해서 희열이 있는데 어떻지요? 거칠지가 않아요. 아리아리하고 아주 미묘해. 그런데 더 행복해요. 이게 되고 난 다음에 이선이 되고 난 다음에 윗바사는 어떻게 하죠? 이선의 그 미묘한 희열도 이것도 아니올시다 하는 거예요. 윗바사나. 그러면 삼선에는 이선의 희열이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말씀이? 없잖아요. 없는데 더 별 볼 일 없냐 이선보다? 훨씬 행복하단 말이죠. 그 아리아리한 희열이 없으니까 더 고요한가요? 아닌가요? 훨씬 고요해. 희열이 아까 안 고요했던 거예요. 결국은. 삼선은 온몸과 마음으로 고요하고 싸띠가 확립되어지고 희열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쌈바자나가 알아차려짐이 더 드러났어요. 그 이유는 우리 한번 여겨보죠. 시끄러우면 뭔가 정신이 차려집니까? 안 차려집니까? 정신 사납죠. 반야가 있다면은 그런 희열에 이런 게 있을 때 반야가 더 드러나겠습니까? 이런 게 없고 조용할 때 더 반야가 드러나겠습니까? 더 조용할 때니까
삼선은 희열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없으니까. 그래 삼선은 부처님께 정의하셨잖아요. 고요하다, 행복하다. 그리고 쌈바잖아. 반야로 알아차려짐이 더 드러났다. 근데 삼선이 되고 나서 삼선이 위험하다 해야 되는 거죠? 뭐가 위험하냐면 삼선의 그 행복이 위험하다. 일반인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행복이 목표였는데 왜 행복이 위험할까? 그 행복 때문에 괴로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사선은 행복도 버리니까 미세하게 남았던 반대쪽의 괴로움이 같이 동시에 버려진다. 그러면 사선은 왜 위험하죠? 사선까지 되면은 더 갈 필요 없는데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버렸기 때문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고 싸띠가 청정한 제4선. 와, 다 됐네. 이게 뭐가 위험하죠? 이건 물질 세계니까. 더 있다면 더 가야 되니까 물질은 위험하다 하고 버린 거니까 공무변처 물질을 초월하여.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부딪힘의 장애를 소멸하였기 때문에 마음의 갖가지 상들이 잡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공이다. 치수화풍을 초월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선의 위험성은 물질 치수화풍인 거예요. 그래서 공무변체의 비물질이 됐어요. 이게 왜 위험하죠? 다 됐는데 다 된 게 아닌 게 그것보다 근원적으로 식이 있었기 때문에 12연계의 식이 세 번째 나오죠. 식에 의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비상, 비비상자 하나만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계가 식의 세계니까 공무변처가 위험한 이유는 이제 됐다면 무한히 식이 펼쳐져서 지혜가 윈야냐가 분리된 지혜가 통합된 야냐로 편재해 가야 되는 거죠. 전체 세계를 안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 식무변처로 가는 거고 그럼 다 됐네. 이게 모든 세계를 다 알았는데 뭐가 위험하죠? 그거의 바탕에는 더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세계 무소유초가 있기 때문에 이 식은 위험하다. 그리고 식 자체가 찍고 받고 두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 통합된 쪽으로 가보자. 무소유초가 뭐가 위험하죠? 되고 나니까 윗바사나가 거기엔 아직 12연계 두 번째인 형성이 있거든요. 안 보이지만 형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하고 더 가니까 비상, 비비상처를 가는 거죠. 되는 거죠. 증득을. 비상, 비비상이 왜 위험하죠? 여전히 두 개가 모인 게 비상, 상이 아니요 결코. 비비상, 노우, 비상, 비상도 아니지만 노우지만 이게 여기 빈칸 나오나요? 그냥 예. 자세히 얘기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금강경 기억들 하십니까? 비상비비상은 영어로 네버상 노비상인데요. 이게 더 공부가 되는 게 편재해 가는 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러니까 비상비비상이 순수의식이 더 편재해 가는 뽀따빠따경에 나오죠. 고유의 상이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이렇게 해서 구경에 이르른다. 구경에 이르른 것도 아직 해탈이 아니다. 거기서 미세의도가 소멸하면 해탈이고 미세의도를 소멸하지 않고 의도하는 게 좋다고 여기면 공부가 다시 떨어질 거다. 이 편재에 가는 과정이 상과 비상이 상과 상이 아니다도 비상도 상인 거 아시죠? 상과 비상은 그냥 반대예요.
네버상이 됐다면 이 비상도 노후 비상 정도가 아니라 노후 비상은 이제 안 건데 이게 네버 비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버 결코 아니다. 네버상 네버 비상이 돼야 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니르바나상 니르바나 비상이 되면 아까 해탈이다예요. 뽀따빠따경이. 그러면 비상비비상처의 위험성은 뭘 지어야 되는 거죠? 네버상은 오케이. 노 비상 그거 안 오케이. 그게 위험한 거다는 거죠. 영어의 no, yes, no. no가 never가 돼야 되는 거죠. never는 니르바나의 니르가 돼야 되는 거고. 결코 언어의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뽀따빠따경 이해한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고유의 상이 구경까지 이르는 것도 해탈이 아니라고 그러셨죠. 거기에 위험함은 뭐지요? 고유의 상이 궁극이 됐는데 순수의식이 스스로 전체자가 됐는데도 부처님께서 거기서 뭐가 소멸해야 된다? 미세의도죠. 그러면 거기에 위험성 남은 건 뭐였습니까? 미세의도. 예. 그것까지가 버리면 윗바사는 더 이상 그거 버리면 이제 해탈인데 상수멸이란 얘기잖아요. 상수멸은 윗바사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수멸 전까지만 형성된 12연기의 두 번째 샹카라, 무명까지만 윗바사나를 시키는 거지요.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윗바사나는 아까 욕계부터 한다고 그랬죠. 사실은 지옥 중생부터 하는 겁니다. 제일 밑바닥부터. 지옥 중생은 이게 너무나 위험하다.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위험하니까 난 여기를 벗어나야지. 그리고 이제 동물이 되는 건데, 동물이 어제 우리 밤에 얘기하다가들 했지만 동물이 사람들인데 세월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경에 보면 셀 수 없는 세월이 걸리죠. 이유가 뭘까요? 크게 봤을 때 동물이 정말 너무너무 셀 수 없는 시간이 걸려요. 사람 되려면.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막 몇만 겁, 몇십만 겁, 한 겁이 우주 하나입니다. 경에 한 겁에 한 사람이 윤회하는 동안에 흘린 피가 대서양보다 많다고 했으니까 한 명이 한 우주에 몇 번 태어난다는 겁니까? 윤회를? 피를 대서양보다 만큼 흘리려면 한 우주에만 해도 한 명이 윤회가 셀 수 없겠는데 한 겁이 아니라 셀 수 없는 겁을 해야 동물이 사람 돼요. 이유는 뭡니까? 크게는 법을 모르니까지요. 법을 모르니까 착한 행위를 안 할 거니까. 착한 행위를 안 하면 동물들은 늘 안 좋은 행위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육식생물이면 늘 살생을 해야 되고, 그죠? 근데 사실은 그건 크게 법을 얘기한 거고 조금만 내려와서 법 중에 일부만 얘기해 보자고요. 걔네들은 윗바사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자기들 동물의 위험성을 모르니까. 즉 위험성을 알아야 동물을 떠나려고 할 건데 떠나야 될 이유를 모르거든요. 비유는 좀 이상합니다만 구데기는 그 화장실 옛날 재래식 화장실 얘기하는 겁니다. 재래식 화장실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똥톡간이라고 하는 데인데 구데기가 거기 안 떠납니다. 그 아이는 거기서 윤회를 무지하게 됩니다. 뭐 파리가 돼도. 이유는 그 냄새가 너무 좋거든. 너무 좋으면요. 달콤함은 센데 집착은 떠나야 될 이유는 윗바사나는 전혀 몰라요. 공부를 안 지으니까.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동물이 수도 없이 동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걔가 그걸 떠나야 될 이유를, 위험성을, 윗바사나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는데 떠날 수 있다라는 게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성립이 안 됩니다. 모르는데도 떠날 수 있다는 방법은 하나예요. 굉장히 높은 분이 너 사람 되라 이러면 되겠지만 높은 분이 또 그런 일은 안 하시거든요. 이 세계는 다 자기에게 맡겨져 자기의 자산은 자기가 만들게끔 돼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윗바사나가 아까 사마타가 굉장히 높아지는 증득인데 사실은 사마타 자체를 하질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윗바사나가 성립이 안 되면. 지금 여기가 좋은데 무슨 사마타를 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위험함을 공부짓고 사마타를 진다. 정리하면은 지옥부터 이 모든 세계, 지옥, 욕계, 색계, 무색계까지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쌍으로 닦고 무색계의 제일 높은 비상, 비비상처에서도 여전히 이제 사마타는 됐는데 여전히 윗바사나를 지어서 둘 다를 넘어가서 더 이상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완성. 그 완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상수멸. 그랬을 때 이 세계를 모두 초월한다가 부처님 말씀이시고 해탈이고 그 전까지는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과정에선 닦아야 나날이 높은 존재가 신이 되고 더 높은 세계 가고 과정에서는 그런다는 말씀인 거죠. 과정 자체도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같이 닦아야 빨리 간다는 말씀인 거죠. 이치적으로는 사실은 높아지는 건 사마타만 닦으면 되거든요. 윗바사나가 높아지는 증득을 갖고 오는 건 아니에요. 증득 자체를. 초선천에 가려면 초선이라는 삼매만 닦으면 되거든요. 이치적으로는. 그런데 왜 윗바사나를 쌍으로 닦으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욕계를 떠날 생각이 없는데 윗바사나인지 모르겠는데 위험하지가 않고 달콤해만 죽겠는데 초선을 닦아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뭐 그래도 초선 닦으면 좋대긴 하니까 닦아볼까? 자기 마음속에 근데 욕계가 좋거든요. 닦아볼까? 이게 될까요? 네, 비유는 좀 이상한데 젊은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옛날에 요새는 좀 덜해요. 한국이. 요새는 좋은 학교 가자 이런 거 좀 덜한데 옛날에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는 정말 좋은 학교 가려고들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좋은 학교만 가면 뭔가 많은 게 보장이 됐거든요. 근데 그 위험함, 그때는 너무 너무 힘들고도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으면 또 집안이 너무나 어렵고 하면은 그 위험성을 내가 지금 성공 안 하면 이 집안이 다 큰일 난다 하니까 그 위험성을 알아야 간절함으로 그 증득, 사마타 증득, 이게 사마타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비유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는 게 사마타라고 한다면 이 집안의 어려움의 위험함이 윗바사나고 열심히 해서 가려는 그 증득이 사마타거든요. 근데 집안이 안 어려워. 재벌이야. 아니면 준재벌이거나 그런 친구들 중에 간절할까요? 좋은 대학이? 예를 들면 안 간절하니까 공부를 안 했어. 그럼 돈은 있어. 그럼 외국 유학을? 외국인 대학을 집에서? 비유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전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간절함이 있으면 증득을 하러 가지요. 간절함이 윗바사나가 없으면 증득해야 될 이유를 모른다. 자, 여기서요. 그 간절함과 증득은 그러나 이어지긴 하지만 별개입니까?
별개예요. 간절함이 있는 소년들, 청소년들 중에서 전부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아닙니다. 간절한데 안 해. 사마타 증득을, 대학 가는 걸. 왜 안 하냐면 그 공부가 너무 어렵거든. 그러면 간절해도 못 가는 거죠. 그러나 간절한 친구들은 공부할 것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1류는 못 가도 2류를 갈 거고, 2류를 못 가면 3류를 갈 거고, 간절한 친구들은 이런 게 기대가 되지요. 설명하려는 건 윗바사나와 사마타가 같은 거는 아니다예요. 그러나 윗바사나가 전제되면 간절하기 때문에 증득하러 간절함 힘으로 더 갈 거다. 그러나 간절하지 않으면 사마타 증득 자체를 하러 잘 안 갈 것이다. 가더라도 저 사마타를 얻으면 적과구를 얻을 수 있다 이 생각 때문에 하는 거일 뿐이지 안 간절하니까 설렁설렁 하게 되기가 쉽지요. 이래서 가치가 두 가지가 쌍으로 같이 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윗바사나와 사마타가 그래 성격이 좀 다른 건데 또 이렇게도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바냐해탈 아시죠? 바냐해탈은 삼매가 완성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잖아요. 삼매는 핵인해야 되는데 초선에서 할 수도 있고 이선에서 바냐해탈 할 수도 있고 삼매는 부족한데 대신 삼매 완성하신 분, 바냐 완성한 분이랑 뭐가 똑같나요? 해탈한 분은. 탐진치 소멸이 똑같죠. 맞습니까? 해탈은 공통점이 탐진치 소멸이에요. 그런데 바냐 해탈은 좀 낮은 해탈이기 때문에 삼매가 부족한 거였잖아요. 삼매가 부족한 분들이 예를 들면 삼선에서 원래 삼매는 부족하니까 해탈하려면은 잘 안 되는 건데 강한 윗바사나로 3선보다 높은 세계에 아직 돼보진 않았지만 4선, 5선, 6선 이렇게가 저 세계도 모두 내가 3선까지 돼보니까 돼보진 않았지만 이치적으로 부처님 말씀대로 모두 이 욕계세계, 무세계는 형성된 거고 형성된 세계는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나는 탐을 완전히 소멸해 볼래 해서 소멸하면은 해탈이잖아요. 바냐해탈. 맞습니까? 근데 그분이 3선에서 바냐해탈하면 그분이 4선, 5선이 되나요? 그 후에? 안 돼요. 그게 된다면은 그분은 바냐해탈이 아니라 바냐해탈을 했다가 한 10년 지나서 양면해탈 하신 게 되는 거죠.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3선에서 끝나요? 4, 5선이 안 돼. 탐진치 소멸했는데도. 어떤 의미죠? 이 삼매가? 이건 별도의 특별한 방법을 해서 증득을 해야 되는 거다예요. 즉 윗바사나 했다고 삼매의 증득의 방법을 안 닦으면 윗바사나 했다고 삼매가 되나요? 안 된다가 윗바사나가 더 높은 개념입니까? 탐진치의 소멸이 더 높은 개념인가요? 당연히 탐진치 소멸이 더 높은 거예요. 윗바사나는 탐진치 소멸을 하려는 방법론이에요. 맞습니까? 탐진치 소멸이 궁극이고 아까 상수멸이 궁극인데 상수멸도 윗바사나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밑에 세계만 윗바사나잖아요. 궁극이 되려고. 탐진치 소멸을 했는데도 3선에서 끝났거든. 더 높은 개념으로도. 그러면 낮은 개념으로 윗바사나 했다고 뭐 3선에서 끝난 사람이 4선이 됩니까? 안 돼요.
더 낮은 개념인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윗바사나는 모든 세계가 형성되었다라는 이치, 지혜다 이런 거고, 지혜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그 위에 높은 세계는 아까 좋은 대학 가려고 간절하게 공부해야 되듯이 사마타라는 별도의 증득이 있어야 된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반야해탈만 봐도. 반야해탈 2선에서 끝난 분은 삼매가 그냥 2선에서 끝난 거예요. 해탈하셨지만. 그렇다고 윗바사나가 그런데 굉장히 위대한 거죠. 위대한 거가 3선 이렇게 갖고 원래 해탈 못하는 건데 이론적 근거에 윗바사나가 있었기 때문에 3선만 갖고 원래 해탈 못하는 건데 그 윗바사나가 있으니까 탐진치를 버릴 생각이 들어서 탐을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해탈하게 한 거니까 그 윗바사나가 또 위력이 상당한 거죠. 그래서 수학을 풀 때에 늘 이치와 공식이 필요합니다. 공식만 있으면 공식이 사마타라고 한다면 비유입니다. 공식만 있으면 못 풀 이유 없죠, 사실. 문제는 공식으로 풀려면 계속 연습, 복습해야 되고, 근데 이치를 알면 쉽게 공식이 대비돼서 쉽게 푸는 거 맞나요? 하다못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이치를 알고 그냥 무식하게 막 그냥 갖다가 공식 푸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치와 공식, 이치가 이제 윗바사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치만 안다고 공식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공식을 풀고 더 이상 이렇게 그 연습장에 안 써도 이치를 알면 내가 어떨 때는 우리 공식 알아도 이치 알아도 틀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틀릴 때가. 그러나 어느 정도 풀어봐서 공식을 확실하게 알고 이치만 확실하게 안다면 가끔 틀리더라도 그건 나의 그 무슨 잠깐 그 주의력 부족이나 이런 문제였던 거지 내가 몰라서 지금 틀린 게 아니라 그런 얘기죠. 그런가요? 그 공식이 사마타가 어느 정도 증득이 되면 공식을 완벽하게 안 풀더라도 공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3선이 됐던 그 다음에 가끔 틀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치를 완벽하게 아니까 내가 더 이상 안 풀어도 내가 틀려도 그건 이치와 공식이 틀린 게 아닌 거예요. 주의력이 잘못돼 갖고 그냥 간혹 이죠. 그리고 사마타의 그 별도의 그 어떤 증득이 필요하다라는 건 부처님께서 경에 다 주셨는데 하나만 이야기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 5선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공무변처인데요. 지금 질문이 공무변처부터 나왔기 때문에 공무변처가 부처님 말씀은 물질을 초월하여 여기에 물질은 부처님이 정의하셨습니다. 지, 수, 화, 풍 에너지 이거 원소예요. 요새 얘기로 하면 지수와 풍과 치수와 풍에서 파생된 거다. 이게 물질이다 하셨죠. 지수와 풍에서 파생된 건 몸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몸이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세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진짜로 몸 얘기도 있고 그 1번 몸, 2번 몸 바깥에 있는 그 모든 것. 이 세계라는 얘기예요. 물질이. 자, 무색계는 물론 물질입니까? 아닙니까? 공무변처부터는 아닌 겁니다. 공무변처는 물질을 초월하여 그 말씀이 그러면 진짜 공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비물질.
빨리어로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피노, 욕계 색계는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 비색계, 무색계, 루피노, 반대말 A, 부정접두어, 비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그래서 돌아와 공무변처부터는 루피노, 무색계, 루피노니까 그래 물질을 초월하여죠. 물질을 초월하는데 부처님이 수로 다 붙이십니다. 어떻게 해서 물질을 초월했냐를 부딪힘의 장애를 소멸하였기 때문에 결론은 마음에 갖가지 상들이 없다. 잡돌이 되지 않는다가 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무심이다예요. 마음에 지금 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가 텅 비었다예요. 무심이기 때문에 공이다. 이걸 다른 경에 부처님께서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눈 보인다. 시야에 대상들이 들어올 때 눈이 있고 색상의 미촉법 거기에 주의와 관심을 주면 마음은 일어난다. 누가 주의와 관심을 주죠? 아레야식. 정리해봅니다. 아레야식, 눈, 바깥의 형상, 이 셋이 만나면 다른 경에서 접촉이다 하셨어요. 접촉. 또는 다른 경에서 식이 있을 때 세상도 있고 세상의 형상도 있고 세상이라는 개념 분별도 생겨난다. 거꾸로 식이 없을 때 식이 소멸하면 세상도 소멸하고 세상도 없고 세상이라는 분별도 없다. 두서없이 얘기합니다. 이거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사유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경우에선 가짜야나 꽃다 경우에서 반야로 세상의 일어남도 보시고 세상의 소멸도 본다. 반야로. 세상이 소멸하더라도 보는 반야는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나요? 남아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사리자님 얘기입니다. 이제 사리자님 얘기에 마치마니까의 일권인데요. 약간의 그 토시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시야의 대상들이 들어오지 않을 때 이분은 세 개로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지금 부처님 말씀에 좀 다르게 시야의 형상들이 들어오지 않을 때 눈은 떴는데 지금 이쪽 형상이에요. 이쪽 형상. 여기에 마음을 향하지 않으면 이거에 일치하는 식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안 일어난다.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시야의 형상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에 주의와 관심을 주면 부처님은 주의와 관심이라고 사리자님은 마음을 향하면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음을 향하던 주의와 관심을 주던 자 주의와 관심을 주면 식은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그것에 일치하는 식은 일어나죠. 세 번째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집 바꿔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경을 보시면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문장인데 세 번째 지금 눈이 내가 보이고요. 이게 형상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이거 일반적인 경우 아니죠. 아까 두 가지 경우는 일반적인 우리의 행태예요. 뭔 얘기냐면 여기에 이런 게 있는데 안 봐. 눈이 여기를 보고 있어. 이거 모르죠. 1번. 2번은 우리 이렇게 볼 때 이렇게 관심이 있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2번. 일반적인데 나머지 하나. 보이는데 관심을 주지 않으면 이 경우 별로 없죠. 근데 보이는데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것에 일치하는 아리야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얘기거든요. 부처님 말씀으로는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시야의 형상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셨고 지금 사리자님은 구체적으로 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르마리를. 어떻게 이해를 하셨나요? 일반적이지 않죠. 우리 눈 뜨고
이때 자, 공무변초, 아까 부처님이 계신 공무변초로 돌아갑니다. 물질을 초월하여. 이유는 부딪힘의 장애가 소멸됐다. 자, 이 대목 한번 같이 여겨봅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보고 인식하고 있다는 건 접촉이 있나요, 없나요? 접촉이 있어요. 감각 접촉이. 이때 세상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눈이 있고 대상이 있고 아래야식이 있단 말이에요. 아래야식이 있다는 소리가 지금 아래야식이 작동을 하고 있다. 분별을 하고 있다. 무의도님 그때 사리자님 얘기 잘하셨습니다. 반야로 보는 것을 아래야식으로 분별해서 알고 있다. 그것에 일치하는 식은 일어나고 있다. 근데 눈 뜨고 보인다 이겁니다. 지금 온전한 눈을 갖추고 장님 아니에요. 뜨고 대상이 보여지는데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식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 얘기는 아까 접촉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접촉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공무변초에서 세상이 모두 순일이식으로는 다 사라진다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초월하여, 물질을 초월하여. 이게 어떤 상태냐면 눈 뜨고 세상이 전부 사라진다예요. 물질 세계가 사라진다. 좀 전까지 보였던 물질 세계가 사라진다.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런데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물질을 초월했다 그러시는 겁니다. 기절한 거일까요? 기절한 건 아닙니다. 기절했으면 그거는 온전한 눈을 갖춘 게 아닌 겁니다. 기절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니까. 자기 정신으로. 그런데 이게 공무변초인데 이와 같이 되려면 그 전에 공무변초 5선 전의 산매들이 돼와야만 킹수가 나무 비유경에 계신 것처럼 점점점 산매를 내면으로 들어가야만 그 전의 산매들이 돼야 5선에서 이렇게 되겠나요? 예. 이게 과학으로 그냥 비유입니다. 양자역학 이중 슬릿이라는 얘기 들어본 분도 계실 거고 젊은 분이라면 아마 우리 때는 안 배웠지만 물리학에서 배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더블 슬릿, 이중 슬릿, 그 전자 입자 통과 그 배우거나 들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젊은 분들은 배웠을 것 같은데 안 젊으신가 혹시 그럼? 매장님 뒤에 계신 분. 네. 연세가? 네, 본 말씀에 여러 번 얘기지. 예. 아, 그렇구나. 44시면 아직 학교에서, 그거보다 더 젊어야지 배우나 보다. 모르겠어요. 요새, 예. 그러니까, 두 군데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길게 뚫은 거죠. 뚫어서, 그 원자핵, 전자, 그 전자 부분으로 아마 쏜 모양인데, 두 개의 구멍으로. 전자는 입자죠. 입자예요.
근데 두 개를 통과하니까 문제가 저쪽에 스크린에 쫙 이런 모양으로 무늬가 생겨요. 이런 모양은 입자가 통과했을 때 생기는 게 아닌 겁니다. 파동이 통과했을 때 생기는 문양이 나온 거예요. 파동, 왜 물에다가 강에서 돌 던지면은 동심원 이렇게 돌멩이 던지면, 갖고 두 개를 던지면 동심원이 두 개가 만들어지면 두 개의 그 파문이 이렇게 간섭하잖아요. 간섭 효과가 두 개로 생기면 저기에 이제 파동이 그 물결처럼 그 간섭 무늬가 쭉 나오는 건데, 파동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엄청 혼란스러운 겁니다.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그 당시에. 말도 안 되거든. 불가능한 얘기예요. 입자인데. 입자면은 쏜 그대로 가서 저쪽 스크린에 그대로 따다다다닥 꽂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표시가. 두 구멍이니까 저쪽 스크린에 칠판에 두 개만 이렇게 두 줄로 있어야 되는 건데 쫙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관찰을 한 모양입니다. 정밀하게 기계를 갖다 놓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니까 무슨 현미경 같은 걸 동원했겠죠. 뭐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관찰을 하니까 다시 파동이었던 게 비물질이었던 게 물질처럼 돼갖고 두 군데만 딱 가서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아까 막 이렇게 물결처럼 됐던 거가 비물질이 다시 물질처럼 된 거예요. 입자가. 그래서 과학자들은 더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말도 안 돼. 이게 파동이었다가 입자였다 지 멋대로네. 두 가지를 띄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더군다나 관찰을 안 할 때에는 파동이었다가 관찰을 시작하니까 입자가 돼버린 거예요. 마치 사람의 의식이 개입을 하니까 얘가 알아듣는 것처럼. 네가 나 안 볼 때는 나는 비물질로 있을래. 네가 나를 보니까 그제서야 구체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여줄게. 입자로.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보통 우리가 아는 건데 그 중간도 있었던 게, 중간이 뭐냐면 관찰할 때 관찰을 잘 면밀히 못해서 주의와 관심이 조금 덜 줘서 슬릿 찢어진 이런 구멍에 그 전자 입자가 일로 통과했는지를 못 봤을 때, 두 개 중에 오른쪽으로 갔는지 왼쪽으로 갔는지 잘 모를 때에는 도루 파동이더래요. 입자가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오른쪽으로 갔는지 왼쪽으로 갔는지를 통과했는지를 알려면 주의와 관심이 면밀하게 있어야 됩니까? 그죠? 혹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오른쪽 구멍으로 가는지 왼쪽 구멍으로 가는지. 아래야식은 분별지다 이랬죠. 무전이 그날 사리자님이 반야로 보는 것을 아래야식으로 분별해서 알고는 오른쪽으로 갔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아는 게 분별인가요? 아닌가요? 분별이에요. 왼쪽 갔는지 오른쪽 갔는지 모른다는 건 분별을 했다 못했다. 주의와 관심이 잘 있었다 없었다. 모르면 도로 얘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 돼버려요. 관찰해도. 그러면 세 가지 상태가 나왔어요 지금. 아예 관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파동으로 된다. 두 번째, 관찰을 해도 오른쪽 구멍으로 가는지 왼쪽 구멍으로 가는지 분별을 해서 정확히 모르면 파동이다. 오른쪽으로 갔는지 왼쪽으로 갔는지 완전히 분별을 해야 입자다. 그리고는 이 미시적인 원자 안에서 전자뿐이 아니라 과연 사람은 왜 못할까 해서 몇 년 동안 근자에 연구한 게 인슐린 크기까지라는데 전자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죠. 그렇게 해도 그것도 가능하다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공 상태에선, 진공에 갇혀온 상태에선. 그래서 이치적으로는 사람도 가능할 거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사람도 비물질화돼서 파동이 될 수 있다. 통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제 조건이 붙어요. 숨이 멈췄을 때 1번 사람이, 2번 주위가 진공 상태에 갇혀올 때. 이 전제만 있으면 팩트입니다. 지금 거시적인 이런 세계의 모든 것들도 전부 파동화될 수 있다. 정리합니다.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사리자님께서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시야에 이런 형상들이 들어올 때 거기에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그것에 일치하는 아뢰야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아까 양자역학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죠? 두 개를 합치면 이 세 개가 전부 비물질화, 파동화 될 여지도, 개연성도 있다가 됩니까? 둘이를 합치면 입자였던 게, 물질이었던 게 식이 관여되니까 부처님께서 식이 있을 때 뭐라고 하셨죠? 경에서 이 세계도 있고 세계라는 영상이 있고 세계라는 개념 분별도 있다. 식이 없을 때 이 세계도 없고 세계라는 개념도 없다. 자, 삼매가 무심삼매가 공무변처 물질 세계를 초월한다. 사리자님, 눈 장님 아니고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형상들이 볼 때 주의와 관심을 주니까 식이 일어나는데, 식이 일어날 때 그 세계가 있는데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을 향하지 않으면 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까 양자역학에서 관찰자가 식이 관찰을 안 하면 파동으로 비물질이다. 아까 이 큰 거시적인 것도 숨만 멈추고 진공 상태면 물질이 아니고 파동이 되더라. 공무변처 4선부터, 공무 말고 4선부터 부처님께 숨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죠? 숨이 사라진다. 공무변처는 당연히 숨이 사라지고 삼매가 되면 진공 상태가 주의가 된다. 그때 세상이 사라진다. 개연성이 이런 겁니다. 세상이 사라지는 게 내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눈 뜨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1번 세상이 사라진 거로 착각할 수 있다. 2번 진짜로 사라졌어도 비물질화 다 돼버리기 때문에 있다. 그게 뭐가 됐던 하려는 말씀은 공무변처에서는 그 개연성이 어떻던 공무변처에선 세상이 사라진다. 근데 그거를 과학으로 가더라도 조금 접근할 수가 있어서 비유 연결지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하나만 이야기하면 삼매다라는 거, 그러면 근데 눈 뜨고 어떻게 세상에 주의와 관심을 어떻게 안 주죠? 계속 관심이 가는데, 늘 그렇게 관심 가는 게 습관이 됐는데, 예, 낑숙과 나무 비유에게 내면으로 계속 들어가는 삼매를 그 전에 지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윗바사나로 이 세계가 형성된 거야 아는 건 중요한 거예요. 이치가. 근데 그렇게 알았다라고 해서 그 증득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왜 전부 형성된 거야? 형성된 거래. 형성된 거야. 이렇게 안다고 사라집니까? 윗바사나라는 걸 그래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마타에 이러한 증득이 있어야 되는데 오선에서 그렇게 사라지기 전까지의 그 삼매들이 그 주의와 관심을 그 1, 2, 3, 4의 삼매가 뭐냐면요. 오선은 모두 주의와 관심이 사라진다는 건 이제 이해하셨잖아요. 그 전에
이 많은 형상 중에 주의와 관심을 하나에 꽂는 게 일심산매예요. 차라리 막 이렇게 주의와 관심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막 보는 것마다 그러는 걸 하나로 몰아서 가면 일심산매. 하나로 몰은 그 점만 나중에 사라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나로 이렇게 오히려 주의와 관심을 집중하는 거. 나중엔 없는 거지만 완전히 처음에 집중하는 이게 필요하다. 그게 일심산매와 광대산매 두 가지 길이 있는 겁니다. 정리됐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윗바사나와 사마타는 별도의 다른 거다. 윗바사나라는 이치를 알았다고 풀 수 있는 건 아니다예요. 공식이 있어야 된다. 사마타라는 증득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나 윗바사나가 엄청난 위력이다라는 건 오죽하면 부족한 사마타인데도 윗바사나라는 지혜로 해탈도 할 수 있고, 반야해탈이죠. 아나함도 할 수 있고, 건너뛰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양쪽에 필요하다 이렇게 드립니다. 자,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